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또 입학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교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방식을 그것도 참 잔인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문을 닫게 학생 스스로 문을 예, 닫는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짤견. 네, 오늘도 어김없이 끌턴 기자님하고 불독 기자님 나와주셨어요. 일단 불독 기자님은 벌써 3주째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네. 순천에서 이제 목포까지 이렇게 다녀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운전하고 오시려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끌턴 기자님하고 또 고 기자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네. 좀 뭔가 해소된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랬다고 도대체 그래요. 어느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네. 뭐 KTX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관광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죠. 거기에다 이제 인터넷에 기반한 모든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들이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공간 개념, 순천과 목포와 순천 별다른 공간 개념이 없죠. 네. 과거에도 목포에서 순천 가려면 국도 타고 한 3시간 정도 그랬어요? 그렇죠.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 빨라진 거거든요, 사실. 도로가 그때 출연했으면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또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무더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이제 평년보다는 훨씬 더 무더울 거란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운 건 좀 참겠는데 네. 벌써부터 태풍 이야기가 좀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작년에 태풍 특보 몇 번 했었죠?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많이 했죠. 한 5-6번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8번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네. 태풍이 제발 불지 않기를. 근데 또 여기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사실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근데 움직이시고.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여름 휴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지금 다 가을로 미루거나 아니면 반납하는 사태도 속출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결코 여름이라고 이거 그냥 희망만 가질 수는 없고 또 일부 미국이나 일부 학자들이 좀 얘기하기로는 올 가을에 제2의 코로나 장걸 시대가 올 것이다. 훨씬 더 심한. 네,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또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또 다시 지금 이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요즘 또 이제 영농철이라서 농촌에서도 이제 그 농사일을 시작을 지금 계속해서 뭐 이제 한 곳도 있고 이미 한 곳들도 있고 한데 일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사태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 기존에 그 의존했던 게 많아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고령화 문제하고 좀 맞물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18년 인구 추이를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무튼 전입보다는 전출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순 증감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 8,700명이 2019년도에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학,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올라가고. 광주와 서울,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40명 정도가 함께 이제 수업을 받았어요. 네. 그 끌턴 기자님 시절에는 한 60-70명 됐나요? 아니, 얼마나 됐죠? 한 반에? 80년대는 그랬죠. 80년대 어땠냐면 네. 전국에 100만 학도 이렇게 얘기했죠. 어. 100만 학도. 100만 학도. 뭐, 근데 네. 지금은 대학 정원이 아까 48만 네.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 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줄어든 거죠. 지금 대학 정원이. 이렇게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결국에는 이제 대학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대학 문제는 결국엔 지방대 위기까지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보고요. 더 심도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대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뭐 대학 시절에 뭐 학구파셨나요? 아니면은 그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했던 뭐 그런 스타일이셨는지. 저희는 뭐 네. 이제 신입생으로도 들어오면은 보통 뭐 MT를 가고 OT를 가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런 기대감이 한순간에 좀 사라지더라고요. 고사라고 부르니까 고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취업 준비생 새내기일 뿐인 거더라고요. 꿀팁 위원님은 학번이 몇 82학번입니다. 82로. 8이요. 그래서 네. 그 시대에는 그랬죠. 최고의 가치가 데모하는 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민주화를 야 위해서. 나는 하라는 데모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냐. 데모가 그런- 미덕이었어요. 데모가 미덕이었던 시대였죠. 도로 위에서 주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요즘은 옛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앞서 학령 인구 감소 얘기를 좀 했잖아요. 향후 10년 뭐를 보면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정원이 남아 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12만 명,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입학 정원보다 네. 미달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미달 정원을 이제 전국이 그러면 이제 나눠 갖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가 가장 먼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뭐 지방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뭐 수도권 국공립대, 서울권 사립대, 그리고 서울권 국공립대 순으로 이런 위기들이 계속 그렇죠. 연달아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근데 그런- 국립대는 사실 좀 쉽거든요. 국립대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립대가. 사립대는 전혀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각자 소멸하는 그런 형태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닌 게 당장 올해부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49만 7천여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가 그 올해 고3 그리고 뭐 재수생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진학률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100%에 못 미치고 94%인가? 예. 94%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폐합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예, 일부 어떻게 보세요? 영남 지역 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네. 그 국립대끼리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수에 있는 수산대학이 전남대로 편입이 됐죠. 네, 통합이 여수대가. 됐고 국립대 통폐합 문제는 수월해요. 수월한데 사립대의 통폐합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와 통합에 합의한 여수대학교. 15년째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과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 본교로 옮겨가면서 여수 캠퍼스에서 수업받는 학생은 점차 줄었습니다. 여수 시민의 뜻은 대학 통합은 실패한 정책이고 정책 실패 원인은 교육부 정책 철학 구조와 전남대학교 통합양약서 미이행에 있고 미래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대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대하고 전남대하고 같이 이제 통폐합이 됐는데 네. 근데 여수는 아직도 좀 시끄러워요. 그 이제 여수대가 전남대로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네. 실제로 여수대의 위상이 많이 좀 떨어졌고 어. 실제로 전남대에서 약속을 했던 여수대 어떤 뭐 학과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수대하고 전남대가 통합을 한 지가 꽤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가 있죠. 통합 당시에 의대, 뭐 부속병원 맞아요. 설치, 뭐 그런 것도 뭐 있었었고. 여수시에서 요구를 이야기가 했었고, 있었죠. 근데 아직 진척된 게 없죠. 네. 전남대 현황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동부권에는 대학이 몇 개나 좀 있나요? 동부권에는 7곳 정도가 7개.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여수에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 있고, 그다음에 여캠. 한영대에 네. 순천대학교, 제일대, 청암대, 광양에 있는 광양보건대, 그리고 한려대까지 해서 7곳인데 이제 광양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 좀 했었듯이 이용화 설립자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신입생 정원 축소 결정이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는 6개 대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동북권은 한 7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곳이 지금 줄어들 위기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서북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서북권은 한국 폴리텍 대학 포함해서 8개가 있죠. 8개. 그 중에서 이제 국립대가 목포 해양대와 목포대학 있죠. 국립대가. 네.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광주 전남 일부 대학 그리고 뭐 학과가 일부 편입생 모집에서 근데 고전을 좀 면치 못했다. 뭐 이런 지금 결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가요? 목포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입학을 하되 보통 편입을 하려면 4학기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면은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광주에 있는 뭐 전남대로 떠나거나 이렇게 네. 해서 이 편입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목포 해양대 같은 경우도 국립이지만 모집 정원이 불과 69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 수 해봐야 2,46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뭐 교명을 변경하겠다 이런 사업도 추진했었고 네. 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책 중에 하나로 그런 걸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지방대가 버티는 게 사실은 특화된 학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률 높은 학과. 네. 인문 계열은 좀 과감하게 포기를 좀 하고 그래서 취업에 좀 유리한 학과들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전남 지역들은 뭐 상황이 좀 어떤가요? 학과들 보면. 지금 전남 동부권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기인 대학이 광양보건대잖아요. 네. 보건대 좀 살펴보니까 네. 물리치료과가 가장 좀 경쟁률이 높거든요. 5명 모집하는데 32명이 몰려가지고 네. 6.4대 1의 경쟁률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14개 학과는 평균 0.2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네. 두세 곳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네. 광양보건대로서는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인 거죠.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대학교는 사실 동북권의 유일한 국립대라고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순천대 같은 경우는 뭐 신입생 정원이라든지 올해 뭐 상황이 좀 어떤가요? 엄밀히 말하자면 전남대 네. 여수 캠퍼스가 있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국립대는 2곳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대학교를 먼저 꼽으시거든요. 네. 순천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음, 지난해에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했는데 여기에서 순천대가 유일하게 전남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평가 항목이 이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95%를 넘겨야 되고 재학생 충원율도 80%를 넘겨야 해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한 게 이제 순천대죠.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근데 이제 2018년도 평가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봤는데 이제 순천으로서는 약간 좀 충격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름만 좀 바뀔 뿐인데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죠. 평가인데 이게 당시에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게 뭐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죠? 순천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위 36%에 해당하는 역량 강화 대학에 선정이 됐는데요. 역량 강화 대학이 이제 포함이 되면 전체 정원은 10%를 줄여야 되고요.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만 순천대 이제 관계자분들의 충격이 이제 정말 컸었고요. 이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박진성 순천대 총장이 사퇴를 했고 현 고영진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내년에 있을 3주기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팀을 꾸리셔가지고 네. 평가 대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다 평가가 좀 좋게 나왔었나요? 예, 계속 좋게 나왔다가 그래서 국립대로서 예. 네. 목포대하고 비슷한 동등한 평가가 거의 나왔죠. 그때 2018년도 평가에서 이제 중간을 했죠. 순천대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지방 국립대로서. 일단 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학생 모집 정원 충원율, 그리고 뭐 전임 교원 확보율, 그리고 졸업생들의 그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그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네.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역량 강화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해야 되지만 이제 자율 개선 대학 가장 상급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런 정원 모집 정원 학생 모집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인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은 이제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만은 학자금 융자나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요.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양보건대 같은.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그 학교를 네. 응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보건대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이제 교육감 출마하셨던 분이 이사장 계시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학과가 있어요. 그 마술학과 애견. 그리고 애견학과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젊은 20대 아이들이 훨씬 이렇게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곳들이기도 해서 최고 한 1,500명까지 뭐 신입생 특수를 누렸는데 요즘 좀 어떤가요? 이제 곳은? 줄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군 단위에 어떻게 보면 면소재지에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턱에. 그래서 휴일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활기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활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입생 충원 문제, 모집 정원의 문제 이제 부딪히고 있죠.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네. 그리고 결국 학생을 어떻게 초빙할 것인가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 통계 포털에서 작년에 어떤 집계하고 이렇게 냈던 추산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학생들, 대학의 학생들이 얼마를 소비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좀 흥미로운 것인데 네. 1인당 학생 1인당 지출액을 한 달 평균 56만 6천 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많이 그러면 쓰네요. 연간 평균은 약 584만 원 어.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돈이 많네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식비가 제일 많죠. 식비, 네. 그다음에 월세. 주거비, 문화생활비, 뭐 교통비 이런 순으로 지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를 추산해서 봤을 때 약 450억 원을 1년 동안에 지출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아까 뭐 목포대학교도 있고 목포과학대도 있고 해양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 450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이 있는 지역과 대학이 없는 지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폐교한 남원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냥 황무지, 그렇죠, 그렇죠. 폐허, 네. 그냥 잡초 우거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뭐 상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원룸. 원룸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다 폐허가 됐죠 지금. 네. 뭐 앞서 뭐 동아보건대라든지 뭐 목포 그 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학과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를 줄이더라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교육부에다 이렇게 역량 강화 대학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기도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더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대학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평가도 할 예정인데 네. 이런 부분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아까 뭐 충원율도 있었지만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기반 혁신 사업, 그러니까 지역 혁신 사업을 해당 지자체랑 같이 했을 때 관학. 네. 네. 그렇죠. 협력 지자체, 사업. 대학 협력 기반 사업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와 동시에 폐교 대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폐교 대학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립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네. 사립대가 자진 폐교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유도하는 방안도 교육부에서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던져버린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죠. 이제 볼 수밖에 지방에선 없을 것 사실 그러니까 지방대 주객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나오고 있는 문재인 거고.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이게 있었어요. 공영형, 그러니까 뭐 버스 공영제 하듯이 공영형 그렇죠. 사립대 도입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네. 이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런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이 하나로 이걸 도입하기로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아직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시도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 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한데 던지면 지역사회에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네. 누구 하나 그 자연 폐교를 유도할 만한 집단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거든요. 2018년도에 강진 성화대가 폐교됐을 때도 이제 강진이 군이지 않습니까? 군 지역에서 군립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한참 그걸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죠. 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렇죠.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학령 인구가 오랫동안 감소를 하면서 그 입학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교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좀 네. 잔인한 그 잔인하죠. 결정이네요. 한번 정리가 됐어요 그때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은 데다가 근데 이게 이제 학령 인구까지 더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줄여야 되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대학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90년대 들어서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사실. 그래서 대학을 정부에서 많이 인가를 해준 것 자체가 아마 그때 YS 정부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이게 이제 한 설립자가 여러 개 대학을 갖고 있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거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이렇게 그 제약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폐교 대학 종합 관리 방안이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학생 스스로 문을 네, 닫는다. 이게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접수를 안 하면 폐교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이제 분산해서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악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생존 전략을 찾겠다며 올해 들어 학과 3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대학이 정원이나 또 학과 편제를 갖다가 이 시대와 산업수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오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다른 지방대학들 역시도 정원 미달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올해 들어 목포과학대는 일부 학과를 폐지했고 영암 동아보건대는 학교 이름까지 바꾸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폐과가 속출하다 보면 자칫 지방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일선 대학들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폐과를 결정하기보단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이런 어려운 대학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평가만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그렇죠.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전남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전문대들이 뭐 혁신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대거 탈락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사호 운영이라든지 구조 조정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불거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지역 밀착형 전문대학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위기가 이렇게 계속되면 이걸 이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전문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지역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학이 지역성을 살려서 이건 정말 우리 지역이 잘한다. 우리 학교만 잘한다. 이런 독보적인 분야들을 먼저 내세우게 돼요. 그렇지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투수는 정말 잠깐이거든요. 네. 다른 전국의 대학들이 비슷한 학과를 또 금방 내세우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첨단 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결정이 났거든요. 석유화학 소재공학과에 40명, 그리고 스마트 수산자원관리학과에 40명, 네. 그리고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50명 이렇게 정원 130명이 늘었는데 네.
이게 산단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서 이게 승인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여수산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반짝 효과를 누리지 이게 지속성이 길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더 우세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학은 다니고 네. 졸업 후에는 전남을 벗어나서 수도권 쪽으로 그렇죠. 뭐 취업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방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역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네. 그 토양을 제공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인프라를 좀 먼저 구축해 놓고 나서 움직였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 그 인기 학과 그리고 또 직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특정 학과들이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들도 훨씬 더 앞서 나가야만 또 그렇죠. 멀리 내다봐야만 이게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학들이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대학들이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수도 많고 뭐 다 하여튼 뭐 모집 정원을 뭐 초과해서 응시를 하니까 사실 지역 대학들이 지역 사회하고 밀접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이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니까 드디어 지역을 바라보게 됐고 또 지자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안에서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위기에 놓인 이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방대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뭐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일단 학생들이 네. 공부하고 또 졸업 후에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연동돼 있는데 최근에 혁신도시법이 국무회의에서 그 시행령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이전한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지역 인재들을 우선 충원한 그런 법 시행령이 통과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전남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기관들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17개 공공기관이 대전 충남 지역은 뭐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전남 지역에도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전남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의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이 우선 의무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가 이제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서 대학 수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줄여나가는 방침이 정말 정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랑 같이 뭐 정치권에서 협의해서 너희들끼리 폐교 결정해 하게 되면은 과연 할 수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신입생이 부족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제 부실해지게 방치를 해두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교육의 질이 낮아지기 전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진단을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이제 정확한 정책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이제 15년 뒤에 학령 인구가 22만 명 넘게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지방 대학들은 이제 그때는 맥을 못 추게 네. 되겠잖아요. 네. 그걸 지역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참 암담한데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네.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살 뭐 신입생을 위한 교육 과정보다도 네. 어르신들을 위한 분야, 예를 들면 은퇴자 재취업 이런 학과들 이런 분야로 좀 특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지역 공립대학들이 이제 교육부의 학과 신설에 대한 승인들을 지금 받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동북권 쪽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대 여수캠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 신설을 지금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네, 뭐 어떤 맞습니다. 거죠? 지금 전남 동부권에 네. 2개 학교에 170명의 정원이 늘었거든요. 음, 여수 산단, 순천 산단은 이제 취업이 연계되는 네. 특성화학과가 이제 신설된다는 사실 좋은 소식이지만 네. 아까 우려도 하셨잖아요. 예, 네. 얼마나 지속적으로 학과의 네. 경쟁력을 가져갈 거냐, 네.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을 어떻게 계속해서 달성해 갈 거냐, 음. 대학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좀 독특해요. 메디컬 공학부도 있고 헬스케어 네. 그리고 뭐 석유 화학 소재 공학과 예,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 네네. 뭐 그 경쟁력이 좀 있나 이게? 있다고 보시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름만 들어도 사실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하죠. 저도 이제 신설됐다는 내용만 이제 접해 들었고 아직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뭘 가르치고 어떤 학생들을 배출을 하는지는 사실 잘 감은 안 오더라고요. 제목을 잘 보인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AI 예, 그런 첨단 네. 분야, 뭐 첨단 의료 분야, 케어, 예, 예. 그렇죠. 다 의료와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학과를 신설을 했으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학 정원이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네. 이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신설 학과를 네. 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단비 같은. 굉장히 그렇죠. 그러죠. 네. 네. 그 신입생 뭐 정원 계속 그 감축되어 오다가 학과를 신설했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데 제목을 정말 잘 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학과 신설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지금 거둔 것 같고요. 그 지난 몇 년 동안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학 정원을 감축을 해왔던 이런 학교들에게 어쨌든 소생할 수 있는 물꼬가 좀 트였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사회는 좀 뭐 많이 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사회는 반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전남 동부권의 당선인 분들도 다 이제 자축하는 네. 이런 보도자료도 다 내시고 하셨는데 음.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네. 순천대만 해도 재학생이 한 6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설학과 한 개 들어서 이제 순천대는 40명 정도 정원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소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분명 기대감은 있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육부가 학과를 신설을 해주네. 다른 분야도 이런 방법으로 구체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학의 학습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제 뭐 이슈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뭐 특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예, 그런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져야만 그렇죠. 여수 순천에 예, 산단이 있어서 그렇죠. 가능했던 거니까. 네, 이 학과도 좀 탄력을 받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남의 각종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전남이 전국 최하위, 마이너스 0.6에 가까울 만큼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악화돼 목숨을 잃게 되는 이른바 조사망률도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전남에만 17곳.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없다 보니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남에선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 현실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뉴스 접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 바로 의과대학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보건의료 체계라든지 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좀 강행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이거를 강화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분명히 좀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의대 유치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됐죠. 이슈가 좀 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네. 서비스에 대한 네.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근데 공공의료가 뭔가 이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문제는 현재 의과대야, 뭐 사립대, 국립대 포함해서 의과대가 있는데 정원 수가 소수, 그러니까 100명 미만인 데가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돼서 소수 정원을 가지고 했을 때 시설 투자비나 이 모든 것은 어차피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이.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 소수 정원의 의과대를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더 있거든요. 규모화해야 된다. 예. 규모화를 통해서 의료의 질과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목포대도 정원을 49명을 전제로 해서 한 것 같더만요. 저 서남대 폐교. 네. 근데 사실 서남대 폐교 여기는 전라북도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의과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남에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말도 안 되죠.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대학 경쟁력 확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역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복지 확대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 대학에 의대하고 법대가 있어야 대학의 네임밸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대학이 폼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전국의 의대가 이제 적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마냥 기쁠까 이 의대 유치를 한다고 해도 빚더미를 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가져가고는 싶지만 가져가기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료 분야도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네. 또 공공의료 체계라고 한다면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뭐 광역지자체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처럼 뭐 목포시 의료원이 있고 뭐 전남에는 강진 의료원이 있고 순천 의료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아마 검토되고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의대하고 공공의료의 어떤 개념들은 분명히 좀 구분이 좀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대가 만들어지면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보가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론들이 굉장히 많고 네. 아직도 사회적인 논의 단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네. 쉽게 우리가 그냥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가 신설돼야 된다. 이것만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바로 직결되냐? 이건 아니란 아니죠. 얘기죠. 네. 예. 의대 유치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의료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대 유치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동북권 분위기는 좀 어떻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청신호라고 모두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당 안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남하고 전북뿐만이 아니라 창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 공약을 내세운 당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딴지를 걸지 않을 수준의 TO는 서남대 폐교 TO 그래서 49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른 전국의 많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괜히 의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창원 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도 이번에 네. 이 20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그것도 함께 이제 통과 폐기가. 폐기가 되는 거죠 지금. 예. 네. 창원도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죠. 굉장히 대도시인데 그마저도 이게 어렵다라는 게 그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대학까지도 이 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방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 기자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고민들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남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